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미니 인터뷰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노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그 현안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첨예한 현안이 많은 상임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규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상임위인 만큼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혹여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 역시 좀 더 신경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분야는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와 토양 수질 오염 문제, 화학 물질 관리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네네. 그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그 고민 중에 작은 소산물인데 아직도 이 악취관리지역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 주변 시설에 의한 생활악취로부터 많은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2013년도에 한 2,200여 건으로 법 제정할 당시보다도 3배가량 늘어난 것을 보면은 그 생활 악취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 악취 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 악취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생활 악취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서 많은 국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 학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요.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그 면역 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그 시설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뭐 키즈카페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또 기준을 통과하면은 그 환경 안심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정부가 그 친환경 인증 마크 부착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설을 찾는 부모들은 이전보다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게 되고 또 시설 또한 그 친환경 시설이라는 홍보와 함께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5월 22일, 22일 이틀 동안에 저희들 국회 로비에서 환경안전 및 친환경 어린이용품 전시회를 이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치원 단체 등과 어린이 환경 안전을 위한 그 서약식을 가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이때는 유치원 또는 유아원 운영하시는 분들과 학생들도 와가지고 이 친환경 이 시설을 보고 많이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발의하신 법안 가운데 학교 안전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4월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느낌은 물론이고 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의미 외에도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로 인한 안전 문제, 안전 교육이 저희들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 초 1월 달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다음 달 7월 21일부터 학교 안전사고 또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교육이 그 이론과 실습으로 분리돼서 실시됩니다. 이를 전문교육기관이나 또는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교육은 학교 주변에 가까이 위치한 경찰서나 소방서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지원 조치가 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안을 제안했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서 난립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넘쳐난다. 그런데 의원님은 해외 취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뭐 거의 평생 50여 년을 인력의 해외 진출 사업을 했었고 또 대학교에 해외 개발학과 같은 학과를 개설해서 젊은 인력들을 가르쳐서 해외로 진출하는 일을 줄곧 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해외 취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소 과대 포장돼서 알려진 측면이 많습니다. 정부도 지나치게 실적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뭐 언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내실을 다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해외 취업이 그 작금의 그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중동을 방문하실 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어디 갔느냐 싶을 정도로 그 해외 취업에 열정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요즘은 보면 너무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만날 때도 그랬고 참 50여 년 전부터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면서 제가 각 그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릴 적에 참 고생을 해봐라. 또 좁은 이 땅덩어리,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0.07%밖에 안 됩니다. 만분의 7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에서 또 지금은 뭐 글로벌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부딪히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젊은이들, 특히 요즘은 군 부대에 가서 제대 장병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대학생들에게도 그런 강연을 하면서 해외 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생 좀 해라.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해외 나가서 고생했던 분들은 거의 100% 다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참 호의호식 하다가 많은 돈을 갖고 해외로 나가셨던 분들은 실패해서 돌아오는 분도 들어있는데, 진짜 맨몸 들고 척박한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참 어렵게 정착하신 분들은 크게 성공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해외 청년 해외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앞으로도 줄곧 그런데 더 관심을 갖고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 해외 진출에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창영 의원께서 그리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국회 차원에서 뭐 환경노동분과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나라가 살 길, 제가 50년 전에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을 갖고 해외 가서 특히 제가 미국에 1965년도 이맘때 미국의 세계 청년 학생 대회 한국 대표로 가서 한 30여 개 도시를 거의 한 3개월, 9월까지 내가 돌아다닐 때 미국의 이민 국적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도 이제 유색 인종을 받아들이는구나. 한국 사람이 그때 이민이 안 돼서 이주 정착이 안 돼서 우리나라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존슨 대통령께 부탁을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받아달라. 그럴 때 마침 65년도에 미국의 이민국적법이 1920년대에 만들었던 백미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던 구라파 백인들만 받아들이던 이민법을 바꿔서 유색인종도 받아들이는 한 각국마다 쿼터를 한 27,500명 정도 주는 그런 법이 바뀌어서 그걸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인력 진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 국회 차원에서 제외 그래 나간 분들이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해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제외 국민들의 그 민원 해결 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한 50여 년간 제외 동포분들과 참 뭐 희로애락 생사고락을 함께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그런 해외 동포들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외 국민들의 고충과 염원들을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제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든가 또 제외 국민들을 뭐 한글 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 문제 또 이중 국적을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중 국적을 원하는 분들은 65세 이상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한 45세 언젠가는 종국적으로 병력 의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저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전 세계 한 50여 개 국가가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중 국적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1차적으로 65세를 한 45세 정도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 또 관련 법률과 정책들이 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젊은이들 해외 진출을 위해서 K-무브 운동이랄까 K-무브와 같은 정부의 해외 인력 진출 사업들은 해외 살고 있는 기왕에 해외 나가 있는 한 750여만 동포들과 연계해 가지고 즉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좀 많은 인력을 진출시키자. 저는 K-무브 젊은이들이 K-무브 운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새롭게 오비 K-무브 운동이랄까. 지금 50대 일찍이 뭐 정년 퇴직을 한다든가 또는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오비 K-무브 운동. 그 나이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그동안 한국에서 쌓았던 모든 노하우를 세계 참 저개발 국가라든가 미개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한국의 발전상을 교육도 시켜주고 그분들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운동도 하고 싶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참 개선하면서 우수한 국내 기업, 인재들이 해외 시장에 잘 진출하고 또 적응해서 그 지역 사회에 크게 도움도 주고 결국은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세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국가적인 국토로 보면은 10,000분의 7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적인 영토로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 한 73%
의 국가들과 73%를 갖고 있는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을 하고 이래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교역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적인 영토는 전 세계 한 73%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도 내보내고 또 참 이쪽에서 뭐 정년을 퇴직했다든가 또는 기업에서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제2모작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내도 물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해외로 나가서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드는 데도 앞장서서 일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해외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받아들이는데 제가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성공한 기업인들, 상공인들, 세계 한상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도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하신 분들은 들어오고 또 많은 그 국내 노하우를 갖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내보내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참 개발하고 짜내고 내보내는 그런 운동을 좀 더 벌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CNB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